못된 엄마 역할을 전문적으로 맡는 이휘양은 최근 드라마 황금가면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복수를 위해 손운숙을 이용해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는 장면은 다음 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는 이휘양은 사실 슬픈 사연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연에도 온갖 루머가 생겨나며 그녀에게 더 큰 슬픔을 안겨다 주었죠. 배우 이휘양의 삶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이휘양은 서울예술대학 연극과 출신으로 1981년 미스 MBC 선발대회 준미스로 데뷔하면서 자동으로 1982년 MBC 공채 14기 탤런트가 되었습니다. 연기 데뷔작은 1982년 수사반장이며 드라마 사랑과 야망, 내일 이지리 등으로 얼굴을 알리다가 1990년 야망의 세월에서 크게 주목을 받습니다. 당시 이휘양 나이가 30살이었는데 최민식의 젊은 엄마로 좋은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이휘양은 1982년 데뷔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포항 지역의 사업가 김두조를 소개받게 됩니다. 당시 이휘양은 23살의 신인 연기자였고 김두조는 42살의 전직 조직원 출신 사업가였죠. 둘의 나이 차이는 19살이었습니다. 영화배우 문호장의 소개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데 향간에는 이휘양이 김두조에게 피랍되었다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휘양이 이런 루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고백도 하죠. 아무튼 김두조의 적극적인 구애에 이휘양은 그와 결혼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에 부딪힌 두 사람은 어렵게 결혼식을 치르고 바닷가 옆에 텐트를 치고 살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이휘양의 외동아들 김도연이죠. 나중에 이휘양이 아들과의 루머에 대해서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아들이랑 같이 다니며 오해받은 적이 많아요. 휴양지에서도 아들과 다정하게 다니니까 이휘양이 젊은 남자랑 바닷가에 왔다며 한국 교민들 사이에 소문이 이상하게 났어요. 바닷가에 가면 더 편하게 아들한테 보조를 맞춰 입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당시 김도연은 영국에서 유학 중이어서 영국 교민 사이에 이휘양이 젊은 남자와 외도 등의 루머가 돌았습니다. 이휘양 남편 김두조의 경력은 매우 다채롭습니다. 원래 포항에서는 알아주는 주목으로 성장합니다. 경북매일신문을 비롯한 지역 언론에서 그를 소개할 때마다 사용하는 문구가 바로 밤의 황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휘양과 결혼을 전후로 김두조는 예전 일에서 손을 씻고 사업가, 권투인으로 변신하였습니다. 포항에서 포항권투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세계 챔피언 백종권 선수를 배출했고 정통 킥복싱, 경호체육 종합무술에 대한 조회도 남달라 세계무술경호 경북본부 회장을 지내기도 합니다. 또한 포항 성모자에 온 사랑의 아가페 등지에서 수십여 년간 봉사활동을 펼쳤고 청송감 호소 등 교정시설에서 위로 공연을 주최하기도 하는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사업가로 변신합니다. 이에 법무부 장관 표창을 3차례나 받기도 하죠. 그리고 2001년에는 자신의 재산을 한동대학교에 기증하기도 합니다. 시가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임곡휴게소와 30여 년 동안 모아온 문화유물 5천여 점을 모두 기증한 것이죠. 이휘양은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을 남을 위해 기증하게 돼 기뻐요. 인재를 양성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라며 남편의 기증에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김두조는 포항에서 사업을 했고 아내 이휘양은 서울 지역에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오랜 기간 주말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주중에는 떨어져 지내고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 주말 부부의 애환을 느끼고 있었던 김두조는 그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음을 담아서 노래 주말 부부를 발표하기도 하고 바닷가 감성을 담은 아주까리 부두, 영일만, 디스코 등과 산다는 게 꿈이라는 앨범을 5장이나 발표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 거칠게 살아왔던 것과는 달리 음악적인 감성도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릴 적에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또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김두조는 잠깐이나마 가수로 활동하면서 작곡가 박성훈, 가수 서른도, 조영남 등과 친하게 지냈고 부인 이휘양의 소개로 유풍, 유동근, 전인화 부부 등과도 가깝게 지냅니다. 또한 김두조와 유풍과의 인연은 유명합니다. 제가 방황하던 20대에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주모왕이라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끌려 무작정 김두조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산에서 포항까지 몇 번이나 보스를 갈아타고 형님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도착해 얼굴이라도 뵙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형님이 따끈하게 밥부터 먹여주었습니다. 인간이 되자, 서로 사랑하자, 참자, 그리고 효도하자라는 관운을 내걸고 아이들의 새 삶을 이끄는 형님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사나이는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죠. 결국 저도 새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건달 생활을 청산하게 됐습니다. 김두조는 그렇게 자선 사업을 하다가 2008년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평소에 기침 증세가 있어 포항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봤지만 별 이상이 없었는데 계속 기침을 해 지난 5월 다시 서울에서 진단받아 보니 간까지 암세포가 전이돼 손 쓸 수가 없었어요. 라고 이휘양은 당시 상황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불치의 병을 얻었지만 김두조의 아내 이휘양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스태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변함없는 사랑을 과시했지만 이즈음 그는 이미 다가올 미래를 예감한 듯 하나하나 주변 정리를 시작한 상태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미 포항을 오랜 기간 떠나 있던 그가 마지막까지 애정을 갖고 있던 곳은 포항 권투체육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나기 2달가량 전 관장 자리를 물려준 뒤 체육관에서도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눈을 감기 3일 전 만났다는 복싱계의 후배는 이미 돌아가실 것을 알았는지 제게 비싼 양말을 사달라고 부탁해 2켤레를 사들고 찾아뵈었어요. 아마도 떠나실 때 신으려 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후 김두조의 측근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실 자상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3달 전에 스스로 가슴을 찔러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직접 병문안을 가서 상처를 본 뒤 놀라 그 이유를 묻자 형님이 홧김에 송곳으로 직접 가슴을 찔렀다고 말씀하셨죠. 원래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당시 입은 자상 후유증까지 겹쳐 결국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닌가 싶네요. 결국 김두조는 2008년 9월 별세하였고 좀 기이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떠났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가능한 한 조용히 장례를 치러달라. 그의 유언으로 49제를 지낸 후에야 일부 언론을 통해 그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집니다. 이렇듯 그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 대부분이 보고 소식을 뒤늦게 접하게 되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절친한 사이였던 가수 서른도는 형님과 오랜 인연을 가져왔는데 연락조차 받지 못하다니 아무리 유언이라지만 너무 섭섭합니다. 형수가 형님과 절친했던 사람들은 안 부르고 형수가 친한 연예인만 부른 것 같아 서운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언에 따라 가족 외에는 일체 남편의 부고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고 애도의 뜻을 표해줘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 남편은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며 이휘양은 당시 자신의 심정을 밝혔죠. 이후 이휘양은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루머에 대해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연기와 가정에 집중하면서 살아왔어요. 굳이 가정을 노출하지 않아도 내가 잘 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내게 아내보다 배우의 자리가 먼저라며 뒷받침해 준 사람이에요. 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28년 동안 나를 아껴준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 세상에 간 지금도 루머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이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조차 감사해요.
더욱 열심히 살 수 있는 이유가 됐기 때문이죠. 리즈 시절이나 현재나 여전히 아름다운 이휘양은 현재도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종영한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에서의 연기도 압도적이었는데요. 극중 이휘양이 감옥에 갇혀 울분을 토하는 연기는 크게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여줄 그녀의 명연기를 기대하겠습니다.